뭐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 자, 제 이 수업이, PT 제목이 My Classroom Story with Microsoft라고. 저는, 영어 교사가 아니라서요. 오늘 정말 영어가 많이 나오던데요. 제 PT에는 영어가 많이 없습니다. 제가 전공이 영어가 아니라서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소두는 그렇게 하고요. 자, 시작입니다. 저는 대구중앙중학교에서는 MIE 과거생이라고 합니다. 자, 혹시 대구에서 오신 분, 저희 학교 쌤들 말고요. 대구에서 오신 분들은 있습니까? 대구에서 오신 분들 많이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에 있는 대구중앙중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앙중학교에 근무하고 있고, 전 전공이 통계학을 했습니다. 통계학을 해가지고, 이건 MS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오늘 이상민 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MS에서 준 티가 있습니다. 티를 입고 혹시 뭐 사진 촬영한다고 해서 티를 입고 왔는데 사진 촬영은 안 하더라고요. 언젠간 하겠죠. 자, 그리고 저는 그리고 7인 가족의 가장입니다. 7인 가족의 가장이고요. 7인 가족이 제가 뭐 5명을 낳은 건 아니고요. 엄마 아빠 합쳐서 7인 가족. 저는 3명을 낳았습니다. 대한민국에 왜 자식을 낳는다고, 왜 자식을 그렇게 많이 낳냐고 하지만 저는 많이 낳았습니다. 왜? 교육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사라는 직업이 20년 후에 가장 많이 없어진다고 하죠. 그 이유가 사람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물론, 다들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례가 있긴 하겠지만, 자식이 많이 낳으면 다다익선 좋습니다. 물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일 없다. 제가 5남매의 막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식을 별로 그렇게 선호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결혼해보니까 그게 제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대부분 다 결혼하신 것 같은데 그건 제 뜻대로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저는 대구중앙중학교에 있는 사립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저희 학교가 마이크로소프트 쇼케이스 스쿨 2014년부터 해서 마이크로소프트랑 협업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관련 기술들을 교사들에게 전수를 받고 그 내용들을 수업에 적용해서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저희가 한테 사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도 그때 이게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알고 이제 MIE라고 고2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때 처음 원노트를 배워서 지금 제 서피스에 보면 원노트를 굉장히 저도 필기 잘 하지 않습니다. 저 수학생님인데 요즘 판서식 수업 하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back to the basic이라고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말도 있죠. 판서식 수업도 좋긴 하지만 요즘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저는 판서를 하진 않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올해는 판서식 수업을 학교 사정이 있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참 안타까운데 저희 학교 여기 한 70년 된 건물입니다. 70년 된 건물 치고는 그래도 외벽해서 깨끗하고요. 저희 대구교육청에서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이라고 해서 선도학교 4년 차입니다. 자, 제가 오늘 여기 드리는 PT 내용은 저는 수업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했습니다는 걸 보여드리는 것이지 어떤 여기에 특수한 스킬들이 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마인크래프트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하지도 못하고요. 근데 마인크래프트를 이용해서 애들한테 수업을 하자고 하니까 자기들이 초등학교 때 마인크래프트를 많이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되게 마인크래프트를 잘하고 툴들은 얘기를 안 해줘도 방법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평범한 교실은 어떻습니까? 이런 교실입니까? 자, 이거 사진이 좀 오래된 것 같은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이러면 제 나이가 나오나요? 하여튼 이때 교실에 주로 이런 교실이었네. 근데 지금은 저런 교실은 지금 대부분 이런 교실이죠. 이렇게 해서 여기 TV 2대 있고 어떤 데는 전자칠판 있는 데도 있고 학생들은 교사를 쳐다보는 일지식 수업 방식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한 아까 21세기 CLD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4C Creative Thinking, Critical Thinking. 자, 영어 안 쓴다고 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이게 뭡니까? 비판적 사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창의성, 협업, 소통. 이 중에서 이게 과연 이렇게 잘 길러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요즘에는 6C라고 하더라고요. 2C가 추가됐습니다. 이거 캐릭터 에듀케이션. 이게 뭡니까? 인성교육. 인성교육. 요즘 애들 보면 뭐 사회적으로 보면 학생들이 뭐 교사를 폭행하고 여러 가지 수업 시간에 그런 것들을 그런 인성교육. 그 다음에 시민의식. 이런 것들이 일지식 수업에서 이 6C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담당 과목이 아까 제가 담당 과목을 얘기했죠. 수학교사인데 상당히 강압적인 수학교사였습니다. 강압적인 수학교사였고요. 학생들이 뭐라 그러면 됐거든. 제가 참고로 제가 경상도에서 거의 한 40년 이상을 살아서 말투가 약간 셉니다. 그건 좀 이해해 주시고요. 학생들에게 됐거든 가라. 그리고 되게 강압적인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첫 번째 제가 변화를 해야 된다. 그런 시대에서 21세기를 맞이하고 그다음 4C든 6C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하긴 내 수업이 변화를 해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변화를 해야 된다를 느끼고 그 시기가 2014년, 2015년이었습니다. 거기서 만난 것들이 아까 이상민 선생님이 얘기했던 오피스 믹스. 지금은 이 오피스 믹스가 아마 서비스가 종료가 됐을 겁니다. mix.office.com에 들어가면 이게 아마 그 오피스 내에 삽입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 애드인 기능이라고 해서 오피스 믹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만든 거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 저희 학교가 대구교육청에서 선도학교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연수를 받았습니다. 학생들에게 이제 그룹별로 해서 어떤 문제를 던져주면 그 학생들이 물론 현실상에 있는 실현 가능한 문제들을 던져주면 학생들이 그것을 해결하고 그다음에 그 해결 과정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 능력을 개발시키는 그런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웠던 게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게임을 통해서 교육을 하자. 물론 왜 게임을 통해서 교육을 하자면 학생들이 게임을 할 때 가장 많이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게임을 옛날에 한때는 지금은 게임을 잘 하지 않지만 지금 게임을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 옆에 같이 있는 사람이 게임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왜 내가 게임을 하면 네 자식들도 게임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는 게임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이유 근데 수업 시간에 애들한테 마인크래프트 관련해서 얘기는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제 전공인 제가 컴퓨터하고 뭐 지금 학교에서 정보부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서 뭐 제가 정보 수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수학 수업을 해야 됩니다. 자, 수학 수업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수학, 뭐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수학 수업을 일단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대한민국에서 아직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없어지지 않으면 저도 수학 능력 시험을 쳤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니까 수학능력시험 세대도 있고 학력고사 세대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전 수학능력시험 1세대입니다. 1세대 그때 수학능력 수능을 몇 번 쳤느냐면 2번을 쳤습니다. 8월 달에 한 번 치고 11월 달에 한 번 치고요. 자, 그래서 제 과목이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수학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자, 먼저 내 성격을 바꾸자 해서 친절한 보성씨가 되자. 애들에게 상냥하게 학생 뭐 필요한 거 없어? 이렇게 상냥하게 애들한테 다가가 보죠. 물론 제 밑에 마음속에는 그러지 마라 하지만 이건 과거성 네 스타일 아니다고 하지만 변해야 되니까 내 스스로 변하자고 얘기를 했으니까 친절한 오성씨가 되자 해서 첫 번째 수업 시간 제가 수업을 이때까지 지금부터는 판서식 수업을 하지 않는다. 판서식 수업을 하지 않으니까 애들에게 수업 메커니즘을 이렇게 이게 제 교실이거든요. 저희가 보면 교과교실제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여기를 열면 전자칠판이 들어있습니다. 전자칠판이 들어있고 이게 70년 된 교실입니다. 70년 교실에 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데 이제 오피스 365 저희가 세팅을 해서 학생들에게 계정을 세팅하시고 나면 학생들이 로그인 하는데도 1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럼 안타까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애들에게 하라고. 물론 첫 수업부터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 수업부터 이렇게 하자. 이런 게 있다라고 애들한테 알려주고요. 핸드폰을, 그때 저희 학교도 핸드폰을 다 수거를 합니다. 핸드폰을 다 수거를 해서 선생님께 수거를 한 다음에 이제 그 담임선생님께 핸드폰을 한 시간 빌려주십시오 해서 학생들에게 핸드폰을 켜게 하고요. 수업 시간에. 켜서 이걸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지금은 제가 알기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지금 모든 학교에 아마 대부분은 거의 모든 학교에 태블릿이 30대 다 보급이 됐습니다. 아마 올해 1학기 내로 30대가 다 보급이 됐기 때문에 그걸 다 사용할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태블릿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핸드폰을 사용하든지 안 그러면 컴퓨터실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여기서 로그인을 하고 제가 영상을 만듭니다. 영상을 어떻게 만드냐? 아까 영상을 오피스 믹스로 만드는데요. 오피스 믹스로 만드는데 제가 얼굴이 안 들어가는 것보다는 얼굴이 들어가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제가 혼자 교실에서 서피스에 대고 얘기를 합니다. 서피스가 하나의 이게 그냥 하나의 도구라고 얘를 대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나가다가 그걸 쳐다보는 사람, 저희 학교 교실에 보면 창문이, 저희 교장선생님 소통을 봐서 모든 창문 조금씩 다 열려 있습니다. 유리로 돼 있는 걸 보면 저 인간 뭐 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가지고 항상 3월에 저 이런 거 합니다. 저 혼자 교실에서 막 이렇게 혼자 막 울리고 있거든요. 혼자 이제 교실에서 혼자 얘기하면 교실이 울리잖아요. 거기서 제가 운다는 뜻이 아니고 그 울린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이제 쌤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으면 쌤께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 받은 서피스는 제가 마이크로소프트랑 같이 일을 하면서 받은 여러 가지 서피스 제품들이 있습니다. 물론 김영란법 시행 이전이었고요. 물론 한국 MS에서 받은 건 아니고 미국 MS에서 제가 신청을 해가지고 받은 겁니다. 자, 이런 서피스 제품에서 제가 주소를 이렇게 보면 제가 주소를 주소가 인터넷 주소가 만들어지거든요. 그 영상 주소를 보통 한 번 영상을 만들면 3번 내지 4번을 보냅니다. 왜? 저희 학교는 남중 학생들인데요. 여중 학생들은 한 번만 보내도 다 봅니다. 왜? 꼼꼼하니까. 근데 남자는 안 꼼꼼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남학생들은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만들고 7시에 한 번 보내고 8시에 한 번 보내고 10시에 한 번 보내고 11시에 한 번 보내고 다음날 아침에 아들 오기 전에 다 보통 4번에서 5번 보내거든요. 애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하는데도 물론 제가 그때 매번 보내는 거 아니죠. 요즘 예약 메시지 기능이 있더라고요. 예약 메시지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내니까 자동으로 날아가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보낸다고 요즘 무제한 문자 쓰니까 돈도 안 들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애들이 귀찮긴 하겠죠. 제가 애들한테 메커니즘을 설명합니다. 왜 내가 매번 많이 보내느냐 하면 너희들 때문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듭니다. 소리가 잘 안 나네요. 제가 얼굴이 안 나오는 것보다 지금 요거는 제가 정적이게 하는데 제가 막 이렇게 움직이고요. 막 이렇게 손짓 발짓 다 씁니다. 그래야 애들이 좀 더 보게 되더라고요. 물론 너무 많이 하면 이 내용보다 여기에 집중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자, 그리고 이제 저거는 제가 수업 전에 만드는 거고요. 매 시간 영상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매 시간 영상을 만들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수업은 수업대로지만 일도 이제 교사가 제일 먼저 수업이죠. 다음에 일도 해야 되죠. 일도 담임 하다 보면 저는 정보부장하고 담임도 했었는데요. 정보부장 하면 정보부 일도 있고 담임은 또 남학생들 중3 애들 일도 있고 또 중3이니까 진학도 시켜야 되고요.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2시간에 1개 정도 만드는데요. 그것도 몇 년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쌓입니다. 쌓여서 바쁘다 보면 작년 거 보여주고 그 작년 거를 올해처럼 해가지고 그 주소만 새로 만들어서 보내주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난 이렇게 생겼다고 애들한테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수업 시간에는 이런 이제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서 애들에게
그룹별로 이렇게 애들한테 해가지고 애들한테 알려줍니다. 알려줘서 이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조별로 문제를 해결하게끔. 학생들이 수업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걸 저는 그냥 찍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하는 일은 이렇게 돌아다니고요. 보면 잘하고 있나 지켜보고, 잘하는 것 같으면, 물론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지금 그런 부분이 정말 잘 된 부분인데, 잘 안 된 부분, 물론 애들 안 떠들고, 그러니까 수업에 관련 없는 얘기하는 애들이 있으면 어깨 주물러 주고, 어깨 주물러 줬는데 반응이 없으면 발로 한번 슬쩍 푹 찌르고, 그러면 이제 애들이 바뀌더라고요. 옛날같이 이렇게 윽박 지르는 스타일로 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저도 뭐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한 번씩 폭발하더라고요. 그때는 애들이 알아서 기더라고요. 네, 그런, 거기서 변했다 이러면서. 옛날로 돌아갔다. 그런 애들 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저희들이 알아서 남학생들 그런 것도 눈치 이제 표정이다 막 웃다가 정색하면 애들이 표정을 보고 잘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또 이렇게 발표를, 제가 이건 고정 카메라를 고정해가지고 이렇게 애들 수업했는 걸 찍었는데요. 제가 여기 있는 영상 하고 있는 학생들은 제가 2016학년도가 2017학년도에 있었던 대구 조홍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들입니다. 제가 1, 2, 3학년 수업을 다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만난 게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과 마인크래프트입니다. 자, 제가 수업을, 전체적인 수업은 거꾸로 수업으로 하고 있고요. 하고 했었고요. 전체적인 수업은 그렇게 했었고, 간혹 가다가 이제 저희가 PBL 선도학교다 보니까 PBL로 관련해가지고 뭘 해야 됩니다. 하기 싫어도 이제 공립학교도 그렇지만 또 여기 사립학교 계신 분들도 계시죠? 사립학교 있다 보면 거기 인터넷에 나가면 안 됩니다. 자, 나머지는 그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여튼 제가 PBL이 너무 좋습니다. PBL이 너무 좋고요. 게임을 이용해서 이렇게 PBL을 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자, 제가 학생들에게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자, 건영의 아버지 접니다. 제 아들 이름이 건영인데요. 최근 대구 시내에 땅을 구입하였다. 아버지는 꿈에 들이던 집을 짓는다는 걸, 집을 짓는 걸 애들에게 이제 마인크래프트를 이용해서 해봐라고. 왜? 내가 학생들이 마인크래프트를 좋아하니까 그걸 가지고 뭐 부모님들께 설명을 하면 부모님들 좀 더 잘 이해할 것이다라고. 제가 문제는 그냥 제가 가상으로 만들었고요. 첫 번째, 제가 이게 과목이 수학이다 보니까요.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의 성질 부분이었거든요. PBL로는 수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평면 도형 그 전 이전 단원 끝나고, 자, 다음부터는 PBL로 할 거다라고 애들한테 얘기를 하고요. 물론 이 문제 말고 다른 문제를 하나 예시를 줍니다. 예시를 줘서 한 2시간 정도 거기에 뭐 과제 수행 계획서라든지 애들이 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처음부터 이걸 하면 애들이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애들이 자기들이 수업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걸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2시간 정도는 PBL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라고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용해서 개성 있는 집을 지어라. 땅의 크기와 용적률을 고려하여 집을 완성. 용적률 여기 40%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평면 도형의 성질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여 개성 있는 집을 지어라. 제가 지금 컨테스트를 그때 하려고 했었는데 컨테스트를 하면 너무 또 경쟁의식이 생길 것 같아서 컨테스트 같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4~5명을 해서 마인크래프트 서버. 마인크래프트 서버는 수업 시간에만, 그때는 윈도우 10으로 안 했었고요. 윈도우 7에 있는 마인크래프트 버전을 했고,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저희 학교 컴퓨터에 모두 윈도우 10이 안 깔렸고, 저는 구형 컴퓨터로 했었고, 구형 노트북으로 해가지고 다른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인크래프트는 집을 짓거나 꾸미는 용도만 사용하라. 이걸 왜 해놨냐면, 마인크래프트는 모드가 서바이벌 모드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서로 서바이벌 모드로 들어가서 막 저거들끼리 막 이렇게 피 튀기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면 저게 서바이벌 모드인지 아니면 건설 모드인지 보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런 조건을 걸어놨고요. 그래서 이런 땅 모양을 줬습니다.
땅 모양을 줘가지고, 이 땅 모양, 그때, 저는 그냥 땅 모양을 안 주려고 했는데, 그때 PBL 잘 하시는 그 경기대학교 장경홍 교수님하고 저희가 같은 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땅 모양을 주고 애들이 요 안에서 건설하는 게 애들이 조금 더 정형화되지 않을까 하고, 땅 모양을 이렇게 주고 난 뒤에, 제가 총 8차시 수업을 했었습니다. 8차시 수업을 했고, 첫 번째, 제일 처음 PBL 문제를 아까 보여줬던 문제를 주고 과제 수행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과제 수행 이제 문제를 주고 저기들끼리 토론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도구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집의 구조하고 설계도를 발표하는 시간을 3차시까지 겪었습니다. 3차시까지 겪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어떤 집을 지을 것이다 라고 하고 물론 그 전에 서로 마인크래프트 물론 모든 학생이 다 마인크래프트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한 달 전에 이제 집에 가서 마인크래프트 어떻게 하는지 알아오라 하면 잘하는 애가 다 알려주더라고요. 제가 직접 알려줄 필요 없이 어떤 메뉴가 있고 어떻게 하면 되고 어떻게 하면 건설이 되고 그런 걸 스스로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까지 3차시까지 이제 어떤 걸 마인크래프트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걸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 다음 4차시부터 6차시까지는 직접 이제 마인크래프트로 설계를 하는 걸 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노트북에 보면 구형 노트북을 보면 저희들끼리 말하면서 그 다음에 채팅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더라. 저게 물론 게임이지만 콜라보레이션과 커뮤니케이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걸 통해서 물론 저 시간 이외에 다른 뭐 PBL 저희가 PBL 선도학교다 보니까 수학만 PBL 하는 게 아니고 국어도 PBL하고 영어도 PBL 다 PBL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그런 시간에 되게 활동적이게 되더라고요. 활동적이게 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제가 카메라 끄시면 또 얘기하고 장점 정말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차 시에는 이제 애들이 나와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발표를 하지만 애들도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발표도 이 학생은 생각보다 정말 잘 하더라고요. 그래. 자신이 만든 집을 발표를 했어요. 제가 선생님 설명하신 대로 제가 간단하게나마 적어놓고 역할 분담은 2명은 자료조사, 2명은 마인크래프트로 집을 만들고 1명은 설계도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브레인스토밍에서 중요한 것은 집의 가족수는 약 5명, 용적률은 약 40%, 그리고 저희가 가족 1명당 독립적인 공간 만들기에 주력했습니다. 간단한 설명을 보시면 이거 7평 집에서 가운데 집을 만들고 여기 위쪽 평면에 있고 주차장, 울타리, 정원, 그리고 수영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다음 배경지 설명하면 첫 번째로 저희가 정육면체를 이용했습니다. 정육면체는 각 면이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면과 면은 물론 저런 내용들은 자기들끼리 얘기하면 저는 수업하진 않았어요. 물론 교재가 책이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보긴 했겠죠. 뒷면이 사각형과 옆면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 만약 비가 올 경우 물이 흘러내리기 쉬운 구조입니다. 따라서 배수가 잘 됩니다. 테슬레이션이랑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일정한 상태의 도형으로 평면을 빈틈없이 채우는 것입니다. 이 테슬레이션에서 정사각형은 삼각형, 사각형, 육각형밖에 한 도형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마인크래프트로 만든 집을 설명하겠습니다. 물론 그 학생 혼자 한 건 아니고요. 파트를 나눠서 서버에 동시에 접속해서 학생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수업 시간이 총 3시간만 되는 거였는데요. 3시간 만에 하는 작업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학부모들한테 사전 양해도 구했었고요. 혹시 집에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확인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쭉 만약에 1, 2, 3차시 하고요. 4차시, 5차시, 6차시는 한 주씩 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수학이 4시간이 들었는데요. 4차시를 첫 주에, 5차시를 둘째 주, 6차시를 셋째 주 이렇게. 근데 한 차시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애들이 그 다음에 이제 또 역할을 분담해서 또 하고
다음 그 서브 파일을 들고 오면 그 다음에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시간 관계상 그냥 이렇게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뭘 하느냐, 이제 수업 시간에 애들에게 이때 동안에서는 뭘 느꼈노?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무 생각 없이 뭘 느꼈노? 오락했던 이 마우스만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그걸 적어보라. 왜냐하면 적지 않으면 자기들이 직접 뭘 했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찰일지, 학생들 상호평가, 물론 발표하면서 너 어떤 조가 잘했다. 물론 이거 여학생들이라면 정말 깨알같이 글자를 잘 적는데 이게 정말로 그 학생 제가 받은 것 중에서 잘된 걸 했었는데 이렇게 보면 글자도 무슨 글자인지 잘 못 알아먹겠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저도 아들도 키우고 딸도 키우는데 이제 초등학생들인데 딸은 정말로 글씨를 예쁘게 적고 아들은 정말 글씨를 대충 적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아이들이랑 협력하는 것과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해내는 게 어려웠지만 우리가 협력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드는 게 좋았다고 생각한다. 그냥 이런 느낀 점을 예전 중학교 1학년이었었거든요. 중학교 1학년 이렇게 한번 적어보는 거. 이번 수업을 하면서 친구들끼리 서로 의견 조율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앞으로 서로 양보하는 마음과 참을성을 더 키울 것 같다. 왜냐하면 자기가 해야 될, 막 이렇게 만들고 있으면 또 옆에 와서 부수는 애들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서로 이렇게, 너희들 그때 가만히 있었습니다. 알아서 조율하라고. 물론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언어도 아주 아름다운 언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한마디 이렇게 째려보면 또 이렇게 서로 언어 순화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곳에서도 다 교육적으로 이런 교육이 발생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했던 프로젝트가 이화여자대학교의 소여정 교수팀이라고, 제가 물론 그분 알았던 것도 아니고 저도 경기대학교 장경원 교수님 알았던 것도 아닙니다. 저희 학교가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 쇼케이스 스쿨을 하고 그다음 PBL 선도학교를 되니까 그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그 교수님들하고 만나게 된 거고요. 그때 이제 그 교수님 팀에서 이제 이런 걸 남산타워 언제 나왔었네요. 남산타워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했었거든요. 그래 남산타워를 하기 전에 큰 꿈은 랜드마크 건설이었습니다. 랜드마크를 이제 거기도 보면 입체도형이 있죠. 이제 평면도형 공부한 다음에 입체도형이 있거든요. 그럼 그 입체도형에서 이제 입체도형을 할 수 있는 건 이제 랜드마크 건설이라든지 이제 마인크래프트 주로 건설을 하는 거니까요. 그 건설하는 걸 했었는데 이제 그쪽에서 랜드마크를 하자. 이제 제가 랜드마크를 하자고 했었죠. 근데 랜드마크는 너무 범위가 방대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랜드마크가 보면 남산타워더라고요. 그 남산타워 애들이 안 가본 애들도 있으니까 죄송합니다만 여기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보이는 게 남산타워일 수 있지만 대구에서 아무리 봐도 남산타워가 보이지 않습니다. 대구에서는 83타워밖에 안 보이거든요. 대구에도 타워는 있습니다. 대구 나중에 언제 한번 오시면 옛날에 우방타워였는데 지금은 83타워라고 바뀌었습니다. 대구에도 타워는 있습니다. 자, 남산타워에서 애들이 입체도형을 찾아서 어떤 입체도형에 쓰여져 있는지, 물론 그 남산타워의 설계도를 보여줄 수는 없지만 사진으로 일단 보고 애들이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차 마인크래프트로 3차 모형을 마인크래프트를 사용해서 너희들끼리 만들어 보라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이것도 가장 잘 했는 조입니다. 남산타워를 해서 이 부분은 원뿔대, 원기둥, 원뿔대 어떤 부분이 사용됐다라는 걸, 그러면 이제 이게 원뿔대를 제가 수업을 안 했으니까 이 원뿔대가 뭐냐면 저희들끼리 또 찾아보더라고요. 원뿔대가 뭔지. 원뿔대는 이런 것이다. 그다음 원기둥은 이런 것이다. 원기둥을 건설하려면 니는 여기 원뿔대를 건설하고 니는 요 위에 부분을 건설하고, 물론 이 부분이 되어야지만 이 부분이 올라가거든요. 마인크래프트로 하려면. 그래서 이제 애들이 서로 부분의 파트도 처음에 한번 했으니까 이거 두 번째는 애들이 쉽게 하더라고요. 그때 저도 이 수업 시간에 제가 주로 했던 애들을 이제 지켜보는 거, 물론 제만 지켜보는 거 아니고 교수님 팀에 있는 연구원들도 지켜보고 있으니까 애들이
더 조용하더라고요. 제가 있을 때보다 더 조용하고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수업 시간에 했던 거고요. 물론 이것도 좋은 것만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거고요. 저는 그냥 핸드폰 들고 돌아다녀요. 수업은 거꾸로 수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을 안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저 인간 그러니까 수업 자체를 안 하네? 맨날 놀거든요. 어떨 땐 마인크래프트 했다고 놀고, 어떨 때는 거꾸로 수업한다고 해서 놀고, 노는 것처럼 볼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이런 게 있다. 자, 지금 두 개의 영상이 겹쳐졌는데요. 잠시만요. 피아노 계속 치네요. 얘가 나오는데요. 얘가 되게 자주 나오더라고요. 이 학생이 되게 잘하더라고요. 잘하고, 물론 이 조에서 다른 학생들도 잘했지만 이 학생이 발표도 잘하고 자기가 어떤 걸 사용했는지 애들한테 설명도 잘해주고, 물론 무임승차하는 애들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은 그 학생들한테는 교사가 다가가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밑에 다른 음악하고 같이 나와서 되게 그런데 이 학생이 이게 지금 잠시만요. 다 끝나갑니다. 빠르죠? 제가 이 학생 만든 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MSL라고 만든 사람이 전데요. MS가 L라는 말은 아니고요. MS가 와서 이렇게 발표를 하면 L가 잘난다 그 뜻인데, 고민교수님 또 다르게 이해하셔가지고 제가 손들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밝힙니다. 이제 파트를 그냥 나눠서 작업을 했더라고요, 이 학생이. 색깔도 멀리서 보기에 어떤 도형을 어떤 색깔을 썼다라는 걸 애들에게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학생이 직접 만든 걸 시연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마인크래프트를 해보시면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투자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안에 보면 회로도 적어놨더라고요. 여기 보면 회로를 집어넣어서 불빛이, 남산다고 보면 불빛이 반짝반짝 끓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제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애들이 직접 그런 걸 구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로를 직접 설계해서 애들이 그런 부분도 자기들끼리 이제 물론 잘하는 애들이 그랬겠긴 하겠지만 회로를 직접 넣어서 회로 불빛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그때는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이 마인크래프트를 하면서 애들이 가장 신날 때, 가장 신나는 거, 이거 다 만들고 나서 제일 위에 TNT에서 터트리는 걸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왜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터트리는 걸 스트레스 해소라고 할까요? 그걸 가장 좋아하더라고요. 또 이 학생이 나오네요. 제가 원래 4시
10분에 끝내려고 했는데요. 10분에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저는 학생들에게 물론 수업에 관해서는 전문가지만 그 학생들이 어떤 문제를 주고 분석하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분석하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화여자대학교의 소혜정 교수팀에서 이걸 분석해서 이게 이제 마인크래프트를 사용해서 수업을 하는 학생보다 그다음에 안 하지 않은 학생하고 실험군하고 대조군하고 저희 학교에 1학년에 실험군 대조군을 이렇게 만들어서 똑같은 문제를 처음에 이제 사전 검사로 이 조형물에 대한 부피금을 구하는 걸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자료가 다 있었는데 사후 자료는 거북선의 부피 검사는 거북선 모양을 주고 거기에 부피를 구하는 걸 했었거든요. 근데 그 자료가 없더라고요. 이게 2016년 10월에 있었는데요. 그 팀에 제가 얘기를 해서 달라고 했는데 요거밖에 제가 못 구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소효정 교수님의 발표 자료를 봤습니다. 발표 자료를 봤는데 되게 어려운 말이 있어가지고 그 어려운 말 중에서 좋은 것만 또 발췌를 했습니다. 왜? 좋은 것만 발췌를 해서 제 PT에 쓰면 사용하면 되니까요. 자, 거북선의 부피를 구할 때 마인크래프트를 이용하여 수업한 학생이 분할을 통하여 즉 거북선의 부피를 구하라고 하면 학생들이 또 이걸 어떻게 구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인크래프트를 수업을 하는 학생들은 이제 그 남산타워 하고 그런 부분을 할 때 분할 윗부분 자르는 걸 자기들끼리 배웠으니까 그렇게 해서 분할을 통해서 구하는 확률이 4배가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자세한 결과는 이화여자대학교 그 팀에 여쭤보시면 되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학생하고 인터뷰를 한번 했었습니다. 아마 예상은 하시겠지만 어떤 학생과 인터뷰를 했는지 예상은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말만 여러 선생님들도 계시고 인터넷으로도 나가니까 장점만 이 학생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과에서 소통이 잘 안 되는 점 그리고 내가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과제가 나왔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협력을 통해서 많은 책임감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예전과는 다르게 예전에는 누군가는 하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해야겠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또한 이번 생활에서는 내가 무조건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서 약간 귀찮은 것도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구들과의 관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았던 점이 이상 대구중앙중학교 교사 박호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